안녕하세요. 의정부 지산원야 성민수입니다. 유튜브를 간만에 올리게 됐는데 제가 한의원을 앞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일들이 복잡했고 좀 스트레스 받는 게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거는 그거고 제가 짊어질 부분인데 치료 입장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운동부 프로토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사실은 많이 안다는 게 이제 프로레슬링 격투기 쪽 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 이쪽으로 좀 더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인연이 되다 보니까 테니스나 배드민턴 이렇게 뭐 아니면 피겨스케이트 이쪽으로 좀 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거 어떤 식으로 접근하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피겨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추운 데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옷이 좀 얇은 편입니다. 그리고 어리고 젊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건 긍정적인 부분인데 나이 든 분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하래도 못해요. 다치고 얼음한테 미안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변수가 있다면 회전 그리고 바닥이 딱딱합니다. 얼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케이트 날이 좀 날카롭죠. 그런 것도 있고 뛰다 보니까 뭐 트리플 아슬이나 이런 것들 하다 보면은 타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넘어지면 타박상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빈번하게 발생되는 부상 부분과 뭐 해결법들, 물론 뭐 치명적인 것들보다는 선수 생활하면서 올 수 있는 부상들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번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발목이 삐는 거, 발목이 부은 거나 사타구니 쪽에 불편감들을 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발목은 발목 염좌가 되겠죠. 보통 발목이 삐는 거는 발목 주변이 다쳐가지고 우선 체액들이 몰려가지고 발목 주변이 부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목에 경미한 부종, 염증, 뭐 손상 이런 것들은 그런 붓기가 빠지면 생각보다 빨리 날 수가 있고요. 약간 비가역적으로 다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 어린 학생들이거나 뭐 이제 그 스케이트 신발 뭐 또 프랑스에도 제작한다 이런 말 듣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컴팩트하게 꽉 조인다 싶으면 상대적으로 발목 인대나 힘줄보다는 손상 반응, 부종, 염증 반응들이 훨씬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완전히 꺾여버리거나 아니면은 발목을 누가 확 돌려버리거나 하면 또 알 수가 없는데요. 전문적인 선수들이 꽉 자기한테 맞는 신발을 신고 다치는 거는 보통 손상이나 부종, 염증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타구니 쪽 가래떡 부상 아니면 영어로 그런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쪽으로 보통 지속적으로 뛰다 보니까 한쪽으로 뛰고 한쪽 착지하다 보니까 그쪽에 내전근 쪽이거나 봉공근 박근 이런 근육들이거나 서해부 쪽이 좀 다쳐가지고 부어서 신경 압박이 일반적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어린 선수들이 뛰다 보니까 불편한 부위를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어디 뭐 컨테이너 버스 뛰었다가 뼈 부러 이런 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어린 선수들이 뛰다가 계속 그쪽 근육이 다친 거는 만성적이고 지속적으로 악화된 거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부분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는 영상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참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는 뛰다 보니까 올 수 있는 근육의 문제로 연부 조직의 문제로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뭐 대퇴부 근육, 햄스트링 근육, 아니면 무릎 주변의 연부 조직들, 종아리들 이런 데들은 또 근육학적인 한의학적인 경근 이론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어요. 발가락이 변할 수도 있겠죠. 발가락은 무지외반증 시기나 많이 굽히거나 해가지고 발가락이 발레리나나 스케이트 선수나 이렇게 불편한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좀 우려하는 열상, 뭐 이번에 이제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외국 선수에게 다쳐가지고 생긴 찢어진 손상들은 혼자 하는 피겨에서는 상당히 있기 좀 힘든 부분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타박상은 일반인들이 넘어져서 엉덩방아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선수급에서는 상대적으로 그것보다는 좀 나이 들고 이런 분들이 꾸당 해가지고 엉덩방아 찌고 엎어지고 뇌진탕 같은 경우도 머리 다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슬개될 때 동통증후군은 이제 연보조직의 문제로 봐가지고 뭐 위에서 언급했던 것들처럼 하나씩 풀어가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긴 하고요. 허리가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 요통인데 그것도 선수들이 좀 가끔 호소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허리에
뭐 이제 장요근이나 요방연근이나 척추 세우는 근육들 이런 것들이 좀 다쳐가지고 착지때 충격 입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피로골절은 어린 선수는 많지는 않은데 지속적으로 타격을 입어가지고 뼈가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어린 선수 전문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다르게 접근해가지고 하나씩 풀어가시면 되는데 회복력도 빠르지만 지속적으로 손상과 회복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적, 운동, 사용 활동에 의해 가지고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유지 보수 관리 차원으로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그냥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예, 선수들 같은 경우 어리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고서 차분하게 뭐 본인에게 맞는 방법 찾아가지고 예, 치료하시게 되면은 선수 생활에 있어가지고 예, 어느 정도 안전판이 완비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분이 나를 좀 도와주면은 이거 치료되는 거야 해가지고 선수 생활의 안전판처럼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의정부 지사년 성민수였고요. 예, 어쩌다 보니 이제 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예, 해법을 도모할 수도 있구나라고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